네, 여러분. 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우리 헌정사에서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서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우두머리라는 표현은 참 민망한 그런 말인데요. 어, 우리나라 형법 제87조에 그렇게 표현이 돼 있기 때문에 우두머리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어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그러니까 영장 실질심사가 오후에 4시간 반 동안 있었고, 그러나 오늘 새벽에 서울 서부지법의 차은경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 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전후로 해서 휴대전화를 교체했다고 하는 공수처의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또 하나는 그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한 것, 이런 두 가지 점을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구속영장 그 요지에 따르면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공모를 했다. 공모. 그리고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이것이 역시 그 형법에 나와 있는 그 법 조문의 표현 그대로 갖다 써놓은 겁니다. 국헌문란. 국헌문란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이 지정하는 국가기관의 권능을 중단시키는 행위, 이것을 국헌문란이라고 형법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폭동을 일으켰다고 봐야 되는 것인가? 라는 점이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법원에서는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공수처의 그 공소장, 그 구속영장의 그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제 이런 겁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의 징후가 없었다.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발령했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했다.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 이런 것들이 혐의의 요지입니다. 여기서 다만 한 가지, 그 저희가 이제 좀 납득을 할 수 없는 부분은, 법원이 계엄법 제2조 2항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개헌법 제2조 2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기능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며, 행정 기능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이것을 또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겁니다. 공처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이 부분만 자꾸 물고 늘어지고 있는데, 헌법 그 규절을 보면은 법률에 의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할 때. 그 법률에 의하여라는 부분에 그 법률이 바로 계엄법을 말합니다. 그 계엄법에 방금 말씀드린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기능이 그 수행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계엄을 선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엄법 제2조 2항은 헌법에 명확하게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거의 헌법에 준하는 그런 법적 지위가 있는 그런 항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주도를 해서 탄핵 발의를 30번 가까이 하고, 그 다음에 또 역시 특검 발의를 20몇 차례를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사회 질서를 극도로 교란하고 행정기능의 수행을 현재의 곤란할 경우라고 충분히 볼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개헌법 제2조 2항은 전혀 고려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점, 이 점이 매우 의아스럽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지난번에 체포 적부심을 청구했듯이 구속 적부심을 청구를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서울 서부지법이 아니라 서울중앙지법에서 다시 한번 받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그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무위원들에 대한 잇따른 탄핵, 이것이 사실상 국가 비상사태였다라고 했고,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최소한의 병력만 국회에 투입했다라고 말했고, 그러나 법원은 내란의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의 혐의, 이것이 바로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라는 공수처의 그 구속영장에 적시된 그 혐의 주장을 그대로 소명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그것이 만약 재판에서 유죄가 되면은 사형 혹은 무기징역 혹은 무기금고에 해당되는 그런 혐의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범죄의 중대성, 구속의 상당성,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비롯해서 10명이 이미 모두 구속 기소가 된 점도 이번에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제 오늘 새벽에 서울구치소에 그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그동안 있었는데 이제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서 미결수 수용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체포 기간을 포함해서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됩니다. 어,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기소권이 공수처한테는 없습니다. 그리고 공수처하고 검찰은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에 구속기간을 열흘씩 나눠 쓰기로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그 체포 시점으로부터 체포 기간도 이제 구속 기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요. 그때부터 기산을 하면 1월 24일이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열흘이 됩니다. 따라서 그날 검찰로 이 내란죄 혐의 사건을 이첩할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이제 그때로부터 다시 또 열흘을 따져본다면 2월 5일 그 전으로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구속이 부당하다면서 법원에 구속 적부심을 청구를 한다면 그 기소의 시점은 더 뒤로 밀리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만 그는 여전히 한국의 현직 대통령입니다.